드디어 5세대 실손보험이 나왔습니다. 이게 여러분의 의료비 지출 방식을 아예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. 과연 더 좋아진 걸까요?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있는 걸까요?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고 나한테 딱 맞는 선택은 뭔지 알아보시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, 바로 이겁니다. 이 새로운 보험, 과연 나에게 약이 될까요? 독이 될까요?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제일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. 아니, 멀쩡히 있던 실손보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크게 바뀌는 걸까요? 이 거대한 변화 뒤에 숨은 진짜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. 일부 가입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막 이용하면서 병원 잘 안 가는 대다수의 성실한 가입자들 보험료까지 계속 오르고 있었던 거죠. 이 문제를 그냥 두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아예 구조를 바꾸는 큰 수술에 들어간 겁니다. 이제는 가벼운 치료에 대한 보장은 좀 줄이는 대신 암처럼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훨씬 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들어서 제도를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거죠. 이번 개편에서 다른 건 다 잊어도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. 예전에는 그냥 하나로 퉁쳤던 비급여 치료 항목이 이제 두 개로 쪼개진다는 사실. 이 간단해 보이는 분리가 사실 모든 변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거든요. 자,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? 예전에는 모든 비급여 치료가 그냥 이 한 바구니 안에 다 담겨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는 비중증, 그러니까 도수치료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치료랑 중증, 그러니까 암치료처럼 심각한 질병 치료로 나뉘는 겁니다.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할까요? 아주 간단해요. 이제 도수치료 같은 걸 받을 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고요. 대신에 큰 병에 걸렸을 때 받는 보장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거죠. 바로 이 분리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자,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지금부터 4세대랑 5세대를 나란히 놓고 우리가 뭘 얻고 뭘 잃게 되는지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. 일단 안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야겠네요. 가장 큰 단점, 바로 우리가 흔하게 받는 도수치료 같은 비중증 치료에 대해서 내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겁니다.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해보죠. 4세대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30%, 그러니까 6만 원만 내면 됐어요. 근데 5세대에서는 이게 비중증으로 분류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50%로 껑충 뗍니다. 그럼 내가 내야 할 돈이 10만 원이 되는 거죠. 치료 한 번 받을 때마다 4만 원씩 더 내야 하는 셈이에요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그래프를 보세요. 비중증 치료에 대한 연간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,000만 원으로 무려 80%나 깎여 나갔습니다. 만약에 꾸준히 도수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이라면 연말이 되기도 전에 한도를 다 써버려서 더 이상 보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이건 정말 큰 변화죠. 하지만 이런 손해만 있는 건 아닙니다. 반대로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, 큰 병에 걸렸을 때 우리를 엄청난 의료비 부담에서 지켜줄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가 새로 생겼습니다. 이번엔 중증 질환 사례를 한번 볼까요? 만약 비급여 항암 치료비가 3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. 4세대였다면 30%인 900만 원을 내가 내야 했어요. 하지만 5세대에서는 새로 생긴 본인 부담 상한제 덕분에 내가 내는 돈이 딱 500만 원에서 멈춥니다. 무려 400만 원이나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마법 같은 혜택의 정체가 뭘까요? 바로 비급여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. 이게 뭐냐면 암이나 뇌, 심장질환 같은 아주 심각한 병으로 치료받을 때 비급여 의료비가 몇 천만 원, 몇 억이 나와도 내가 내는 돈은 1년에 최대 5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생긴 거예요. 이건 정말 마음의 평화를 주는 든든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. 자, 지금까지의 복잡한 내용을 이 표 하나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. 핵심만 짚어보죠. 가벼운 비급여 치료에 대한 내 부담률은 50%로 오르고 연간 한도는 1,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. 그 대신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 원이라는 강력한 상한제가 생기는 거죠. 50%, 1,000만 원, 500만 원. 이 세 숫자만 기억하시면 5세대 실손의 핵심은 다 파악하신 겁니다.
좋습니다. 이제 모든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. 과연 나는 4세대를 유지해야 할까? 아니면 5세대로 갈아타는 게 현명할까? 지금부터 어떤 분들에게 각각 유리한지 한번 프로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. 먼저 4세대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나은 분들입니다. 평소에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, 통증 주사 같은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으시거나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죠. 이런 분들은 50%로 훌쩍 뛰는 본인 부담금과 확 줄어든 한도를 피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. 반면에 5세대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분들도 있습니다. 가족 중에 암이나 심장 질환을 앓으신 분이 있어서 중증 질환이 좀 걱정된다거나 평소엔 건강하지만 혹시 모를 치명적인 질병 리스크에 확실하게 대비하고 싶은 분들이요. 이런 분들께는 이 연간 500만 원 상한제라는 안전망이 그 어떤 혜택보다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. 여러분의 최종 선택에 도움이 될 핵심 내용만 딱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. 5세대 실손보험의 모든 변화, 사실 딱 3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바로 비용, 한도, 그리고 안전입니다. 가벼운 치료에 대한 내 비용 부담은 늘고 연간 보장 한도는 줄었죠. 그 대가로 중증 질환에 대한 안전장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졌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도수 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. 그렇다면 솔직히 5세대로 바꾸는 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결론적으로 5세대 실손보험은 이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야 합니다. 일상적인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기보다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켜주는 보험에 훨씬 가까워졌어요.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. 나에게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? 나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?